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홍영표, 서른 등 소위 가결파가 하위평가를 잇따라 받고 눈가리가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이 가결파들에게 지금의 상황을 미리 경고한 바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최민희 후보와 김현 전 방통위원은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하위평가 10%, 20%가 돼서 괴로워하는 의원님들은 작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때 가결표를 던지겠다고 했었고,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는 것을 바라고 구속되면 비대위가 만들어지니까 내가 비대위원장 할 거야 라는 꿈을 꾼 분들도 계셨다. 그래서 표결 직전에 이해찬 전 대표님이 사석에서 그랬어요. 가결이 안 될 거다. 왜냐? 평가가 있는데, 평가가 있으면 예를 들어 국회의원 평가가 있고 지역민들 평가가 있는데 가결에 가담한 사람을 누가 뽑아주겠냐? 안 뽑는다. 그러면 자업자득인데 누가 그런 일을 하겠냐? 그래서 부결될 거라고 확신하셨어요. 9월 21일 앞전에 9월 14일에. 그런데 가결될 것 같은 분위기가 있으니 몇몇 의원들을 만나서 설득하면서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작년 9월 이재명 체포 동의안 표결과 의원 평가가 맞물려 있다는 것을 가결파 역시 알았지만, 이해찬 전 대표가 그걸 또 알렸지만 자신들이 당권을 쥐게 되면 그 의원 평가는 상관없다, 이런 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가결파들은 쿠데타를 감행했던 것이고, 이후 그들에 대한 동료 의원들, 보좌관들, 당직자들, 당원들의 평가가 이뤄진 겁니다. 왜? 그들은 다 알았으니까. 그러니 지금 가결파들이 주로 하위평가 10에서 20%에 들어가게 된 자업자득인 상황인데, 이것을 현재 눈가리가 돌아서 이 말 저 말 하고 돌아다니고 탈당이네 무소속 출마네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쥐같이 발등을 찍은 격이라 이재명 대표가 좀 웃은 걸 가지고 홍영표는 피칠갑 손으로 웃으며 빵점을 얘기해? 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쥐같이 발등을 찍었는데 안 웃깁니까? 지금 이 가결파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의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홍영표는 쿠데타를 일으켜서 비대위원장직까지 꿈꿨던 사람이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정리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홍영표 지역구에 출마하면서 홍영표를 정리시킬 이동주 의원의 글이 화제입니다. 홍영표 의원은 그만 추태 부리십시오.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왜 하위 10%인지 모릅니까? 21대 국회 들어서 지금까지 법안 발의가 28개 뿐입니다. 처리한 건은 단 2건입니다. 그것도 하나는 누구나 발의할 수 있는 일몰 연장입니다. 도대체 4년 동안 뭘 했습니까? 당대표 선거 출마하느라 일할 시간이 없었습니까? 지난 대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진정으로 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까? 19대, 20대, 21대 총선에서 다 단수 공천 받고 재선, 3선, 4선 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습니까? 본인은 당연히 공천 받는다는 오만에 빠져 있었던 건 아닙니까? 그러니 국방위원이 북한에서 미사일 쏘는데 골프나 치고 있었겠죠. 8년 전 현역 의원 평가가 처음 도입됐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소위 비문 의원들이 탈당하니까 의원들 20%를 엄정하게 평가해 공천에서 배제하고 결선 투표 등을 도입하는 등 제대로 시행하면 대단한 변화다라고 말했던 거 기억이나 합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홍영표 의원은 부디 제발 탈당하지 마십시오. 당당히 경선에서 꺾어버릴 테니까. 자, 좋습니다. 홍영표는 그냥 보내주면 안 되고 꺾어 버려야 합니다. 다음 뉴스. 오늘 뉴스토마토에서 정기 여론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서울 충청 지역이 대선으로 회귀했답니다. 그러니까 서울 충청에서 국힘당이 민주당을 앞서고 있다는 겁니다. 그 표집 상태를 보지 않아도 이 조사가 보수 가표집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뉴스토마토는 국힘 안철수의 지역구인 분당갑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안철수가 49.8%, 이광재 민주당 후보가 40.2%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적극 투표층 지지율에서는 더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도층에서는 안철수 43.6%, 이광재 42%로 팽팽했습니다. 자, 이광재 민주당 후보는 이름만 넣었는데 선거운동 시작도 안 했는데 전략공천 하자마자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게다가 이것은 보수 가표집된 조사라 이 정도면 이광재, 박빙, 우세라고 봐야 합니다. 안철수 큰일 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서영교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안철수가 국회 출석률 꼴찌라고 팩폭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즉각 구속시키라고 외쳤습니다. 이 판례를 만들어 왔습니다. 경실련에서 조사했습니다. 안철수 상임위
뭐라고 써 있습니까? 출석 꼴찌. 꼴찌. 안철수 상임위 출석 꼴찌. 이것은 경실련에서 만든 자료입니다. 꼴찌 30명 중에 23명이 국민의힘당입니다. 그 꼴찌의 순서를 보면 안철수가 꼴찌, 두 번째 꼴찌는 윤상현, 세 번째 꼴찌는 김태호. 전부 다 국힘당에서 공천한 사람들입니다. 김태호, 김해로 갔다고 하지요. 김태호 결석률 1등. 전체 국회 결석률 1등. 결석률 1등들 31명 중에 27명이 국힘당이라고 합니다. 그 국힘당 꼴등들을 제가 또 불러보겠습니다. 꼴등 김태호, 두 번째 꼴등 홍석준, 세 번째 꼴등 김희국, 네 번째 꼴등 권성동. 출석률 꼴등들을 공천하고 상임위 꼴찌 안철수를 공천하고, 이런 공천이 입틀막 공천, 캐비넷 공천, 감흥이 없는 공천, 변화가 없는 공천,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를 지키려고 하는 김건희 방탄 공천이다. 제가 오늘 이렇게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당에 늑보를 했더니 분당에 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답니다. 안철수 4년 동안 해놓은 게 뭐 있어? 안철수 유명하긴 하지. 내가 MB 아바타입니까? 라고 해서 유명하긴 하지만 안철수가 우리 동네에 해놓은 게 뭐 있어? 성남의 한 카페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성남시장 이재명 시절 황금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기료도 비싸고 모든 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제대로 한다면 저희가 이렇게 어렵겠습니까? 이번에 확실하게 윤석열 정권 심판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방탄 공천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김건희 여사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조만간 입주한다고 하죠. 간판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증거인멸입니다. 증거인멸입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는 구속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바로 구속해야 하고,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양주 수수, 그리고 고가 화장품 수수를 알고도 눈 감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증거인멸에 함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여기 바로 이 자료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목에 걸린 목걸이, 김건희 여사 가슴에 달린 브로치, 김건희 여사 손목에 있는 팔찌, 목걸이는 6천만 원대, 그리고 브로치는 2,500만 원대, 그리고 팔찌는 1,500만 원대라고 했습니다. 이건 다 어디 간 겁니까? 명품백 수수하는 모습을 보니 이것도 빌린 거라고 하는데, 빌린 게 누구에게 빌린 건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 엄청난 목걸이, 고가의 목걸이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이 시점에 이것도 다시 소환해서 수사해야 되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김건희, 김혜경 비교 한번 해봤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그리고 이 목걸이들, 수천만 원대 목걸이들, 그리고 23억 주가 조작, 이와 관련해서 압수수색 한 번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환조사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말이죠, 녹취가 남아있습니다. 네가 해. 그 수행하는 팀장은 이거 몰라. 카드 결제하는 거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엄연히 녹취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녹취를 여기에 적어 왔습니다. 녹취가 아니라는 녹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수색을 129번 했던 대한민국 윤석열 검사의 검사들 국민이 심판합니다. 한동훈 검사 출신 비대위원장 국민이 심판합니다. 이상입니다.